사정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응급피임약을 일주일 안에 복용하면 되고, 그 응급피임약을 남친이 내가 대신 사다 주면 또 스윗한 남자다. 야, 실수했으면 뭐 그냥 피임약 먹으면 돼. 그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 절대 안 해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지 밖에 모르는 거야. 이걸 먹을 그 당사자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야. 가해자는 사고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훈의 와이미TV.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강사 이시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피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고딩 언바에서 제가 피임 관련 강의를 3회차에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다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풀버전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OX로 처음을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뒤에 계시는 피디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은 콘돔을 살 수 있다, OX. O. X. X. 네, O예요. 네. 도트형 아니면 사정지원제가 발린 특수형 콘돔이 아니고 일반 콘돔은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니까 구매 가능. 마스크, 고무장갑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일반 콘돔은 눈치 보지 말고 사는 게 낫다. 두 번째, 여성용 사전 피임약, 경구 피임약 성관계 전날 미리 먹으면 된다. OX. X. OX.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X! X. 왜 X예요? 이유가 중요해. 주기적으로 매달 복용을 해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구 피임약, 사전 피임약은 가급적이면 2, 3주 정도 전엔 복용을 해야 돼요. 안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러니까 멀미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 타기 직전에 먹거나 붙이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적어도 30분 전에는 붙이거나 복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경구 피임약은 성관계 전날이 아니라 3, 4주 전부터 미리 복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만약에 실수했으면, 여기서 실수는 나도 모르게 사정을 이제 여성의 질 안에다 해버린 경우라고 뜻하죠. 사정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응급피임약을 일주일 안에 복용하면 되고, 그 응급피임약을 남친이 내가 대신 사다 주면 또 스윗한 남자다. OX. 너무 쉬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는 X로 하겠습니다. X. 왜 X일까요? 일주일 안은 너무 늦을 것 같아요. 네. 사다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시네. 그 본인 동의가 필요해요. 이거는 의사 처방이 좀 필요한 약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피임약, 건구 피임약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최소 이상이 되는 고농축 호르몬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응급한 상황에선 복용을 해야겠지만 수개월 동안 월경 주기가 바뀐다던가 아니면 두통, 설사, 어지러움, 구역질, 일부 이제 고연령층 그리고 흡연자인 경우에는 혈전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복용할 사람의 생활 패턴,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실수했으면 뭐 그냥 피임약 먹으면 돼. 그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돼. 절대 안 해줘.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지 밖에 모르는 거야. 이걸 먹을 그 당사자 생각은 1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청소년 이런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건 불법이다 혹은 진료 열람표에 남는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걸 구매했는지 남지 않고 청소년을 구매하는 것도 위법사항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갔으면 좋겠고, 그럼 꼭 산부인과를 가야 되나요? 시선이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병원 다 괜찮아. 뭐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아니면 뭐 응급실 가셔도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응급이기 때문에 12시간 안에 복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보장하기로는 뭐 72시간 그러니까 3일에서 4일까지도 막 보장한 약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확률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진다고 보면 좋아요. 그래서 쎄하다? 바로 병원, 응급실이건 아무 병원, 눈앞에 있는 병원 가보는 걸 추천합니다. 애초에 처음에 성관계하기 전부터 사전 피임약, 건구 피임을 복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되고 각자 준비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피임에 대한 이슈는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OECD 조사한 걸 좀 찾아봤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성인 대상으로 하더라도 한국의 콘돔 사용률이 15.4%. 2017년 기준이긴 한데 굉장히 낮은 수치. 게다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보면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부모에게 조사를 했을 때 임신한 이유는 피임에 실패해서 혹은 피임 방법을 몰라서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피임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보가 없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피임 방법에 대한 인식을 따로 조사했을 때 질외사정, 남성 콘돔 착용, 생리주기 조절, 피임약 복용 순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피임약 복용과 콘돔은 인정. 근데 앞에 두 개, 1위와 3위의 질외사정과 생리주기 계산은 굉장히 확률이 낮은 방법이고 피임법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방법.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 없이, 교육 없이 아이에게 책임감만 강요하는 건 사실 부모 세대들의 무책임일 수 있죠.
그냥 대고 쟤네는 사고치네 이렇게 비판하는 건 굉장히 본인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들도 이걸 보고 있다면 아셨으면 좋겠는 건 지뢰사정법은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내가 사정하는 시간을 조절하겠다는 건데 자기 성관계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 시간을 딱 조절을 해요? 그리고 쿠파액이라고 요도를 좀 닦아주는, 흥분하면 나오는 그 액체, 쿠파시의 쿠파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도 정자가 일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로가 아니에요. 조절을 못하거나 쿠파액 등을 통해서 임신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제로가 아닌 확률에 본인의 인생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뢰사정은 넣어둬라. 남친이 조절하겠대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그거 믿으면 안 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월경주기 계산법, 즉 배란위를 계산해서 이날은 성관계할 수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정 실과 시간 학교에서 배란위 계산법 배우면 야, 너 여친 안전한 날 해. 아니면 남친 나 오늘 안전한 날이야. 오늘 각 봐서 할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친이 본인의 몸을 모르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이제 막 월경이 시작된 경우 초경을 하고 나서 월경 주기, 즉 배란이 되는 시기가 되게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최소 1년, 보통 한 5년 정도까지는 뭐 28일 주기로 했다가 35일 주기로 했다가 뭐 한 달 건너뛰고 했다가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돌발배란 변수라고 해서 다난성 난소 증후군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예상치 못할 때 난자가 배란이 돼버리는 사례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돌발배란 변수도 있고 그 월경 주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콘돔을 못 살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지뢰 사정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너무나 고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20살 넘어서 남성이 콘돔을 당당하게 사서 착용할 수 있고 여성이 미리 피임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연령이 된 20살 넘어서 여성은 피임약, 남성은 콘돔 준비하고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제안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더치 피임이에요. 더치 페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각자 몫을 책임진다. 즉 일반적으로 남성은 콘돔을 구매하고 여성은 피임약을 구매해서 상대방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바꿔서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콘돔을 준비하고 남성이 피임약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게 두 번째 제안이랑 이어지는데 콘돔을 선물하자. 피임 기구를 선물하자. 어마어마한 거 말고 그러니까 콘돔만 주면 그거 되게 멋없어요. 콘돔 주면서 나랑 언젠가 할 거지 이렇게 주면 되게 멋없어요. 다른 선물 주면서 콘돔도 같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감이 좀 형성이 되는 시기에 사람마다 그게 일주일일지 1년일지는 다르지만 나 이 사람이랑 스킨십도 되게 할 것 같아. 관계까지 할 것 같아. 연상이 되면 콘돔을 사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미리 서로 준비할 수도 있고 그 콘돔을 사주는 것 행위 자체가 성적인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콘돔을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성이 콘돔을 구매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낮은 수치죠. 여성이 콘돔을 구매해도 일상생활품처럼 구매해도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서로 선물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콘돔 사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콘돔을 사러 가면 이렇게 보통 패키징이 돼 있어요. 이걸 요체로 들고 다니는 걸 추천해요. 이거를 개봉해서 이거를 뜯어서 이것만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게 되면 굉장히 열과 상처에 마찰에 약해요. 찢어지거나 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낮게 보관할 수도 있지만 밀착이 되는 지갑 내지는 바지에는 보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팁은 두 겹 끼지 마세요. 콘돔의 분량이 일부 있어요. 고무, 라텍스 고무를 이제 가공한 제품이니까 다회용이 아니라 일회용이니까 분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막 두 겹 끼는 친구가 있어요. 남달리 모험심이 투철하고 자기 몸에서 불꽃놀이 일어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두 겹 끼지 마세요. 고무끼리 부닥치니까 더 마찰 세져서 불량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이 콘돔을 사용할 때 마음들이 다들 급해요. 1분 1초가 급하지. 거칠어요. 손으로 거칠게 뜯고 이를 뜯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또 상처 생기면 정액이 셀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주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면 실제 사용법인데 오픈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오픈하면 이렇게 고무 링처럼 돼 있고 앞뒤로 제품이 나와 있는데 위아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양말도 거꾸로 신는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꾸로 신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씌우게 되면 이게 밑으로 잘 이렇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살짝 보고 이걸 밑으로 내렸을 때 말려있던 게 후루룩 풀리겠구나 보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주고 여기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여기가 진공 상태가 되면 안 되니까 살짝 눌러주고 그래서 낀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기 눌러서 그래서 완전 뿌리까지 착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중간에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밀착된 게 풀릴 수 있으니까 그 상태로 착용하고 사정까지 가면 돼요. 자, 주의사항은 처음부터 껴야 돼요. 삽입이 이루어지는 처음부터. 삽입하다가 사정 직전에 껴야지 안 돼요. 아빠가 말한 것처럼 정액이 미리 새거나 쿠팡이 나올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끼시고 중요한 거는 사정하고 바로 뺐으면 좋겠어요.
사정하고 대충 뭉개고 그냥 안고 이러면 단단하고 커져 있던 음경이 풀리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콘돔이 후루룩 말려서 빠질 수 있어. 그럼 정액이 새버리면 그 안에 여성 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콘돔체로 말려서 여성 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 후에 가급적 빨리 콘돔을 벗어주자. 다 벗을 때 주의사항. 낀 상태에서 벗는데 그냥 끝에 잡고 떼면 경우에 따라서 이 정액이 일로 새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발 뿌리를 잡고 이렇게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액이 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건 확인, 검수가 중요하죠. 이게 불량이었나 아니나 확인이 필요하니까 물 좀 담아보세요. 물이 샜나 안 샜나, 정액이 샜나 안 샜나 확인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콘돔을 구매하면서 요새 이렇게 패키징이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콘돔이 나 너무 콘돔이에요 이렇게 막 연예인 광고나 이런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 하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세이브앤코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에서 얇은 금속 재질의 명함 케이스 같은 그런 패키징을 한 제품을 출시했어요. 금속 케이스를 하니까 마찰이나 열에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보관하기도 쉬워요. 그 여성분들 쓰는 팩트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있어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남성 명함 지갑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이런 센스 있는 제품이 있으니까 콘돔을 선물하거나 소지할 때 있어서 이런 콘돔을 추천한다. 게다가 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라텍스 고무를 가공하다 보니까 2급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이라는 것들이 함유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뺄 수 있게 노력하려고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브 콘돔이라던가 방금 말씀드린 세이브앤코라던가 이런 좋은 성분을 쓰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으니 찾아서 똑똑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몸 안에 들어가고 남성 몸 안에 닿는 거잖아요. 윤활제나 아니면 고무를 좀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당연히 좋은 접근이라고 보여집니다.